쓰신 분 같으세요. 평소 유쾌한 성품의 만화가 윤태호.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시켜야 하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마감 때는 확실히 예민해지고요. 너무 적막하면은 오히려 좀 작은 소리에도 지나치게 예민해지니까 뉴스 틀어놓고 작업했어요. 이렇게 소음이 좀 있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했었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기 싫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좀 음악 좀 들으면서 하고 있어요. 연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은 분담하는데요. 윤태호 작가가 이야기를 만들고 밑그림을 그리면 문화생들은 채색을 하고 그림에 배경을 더합니다. 이렇게 벌써 20년째 프로 작가로 살아가는 만화가 윤태호. 그럼 그도 이야기가 막힐 때가 있답니다. 스토리 안 풀리면 이 작업실을 좀 서성거려요, 혼자. 그러니까 좀 산만하게. 그러니까 문화생들이 보면 좀 채신머리 없이 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좀 이렇게 그 막혀 있는 상황에만 이렇게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좀 스토리 쓰다 말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사무실을. 바둑판 위에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인생살이. 온 마음을 다해 바둑알을 놓듯 그는 인생을 그리는 마음으로 선 하나하나를 그어 작품을 완성시켜 왔습니다. 작품 밖에서도 치열한 삶을 살았던 만화가 윤태호. 만화계에 입문해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만화가 데뷔한 게 1993년? 네. 원래 딱 20년 되네요. 올해 20년. 뭐 데뷔 전에 문화생 생활 좀 하셨죠? 그렇죠. 네. 94년도 데뷔하기 전에 5년 5년 했고. 네, 했고 하고 데뷔하고 나서 2년 정도 더. 예. 그러니까 요즘 만화 독자들은 문화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만화가들도 그냥 혼자 그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잘 모를 텐데,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제가 들어갔을 88년도만 해도 뭐 표현하자면 문명화돼가지고 뭐 이제 빨래나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선생님의 사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은 돕거나 이러지 않고 예. 그냥 작품에만. 예.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만큼 선생님께 고려를 받고 선생님의 데생을 가지고 보면서 이제 그 데생에 대한 어떤 맛이랄지 구도 이런 것들 배우고 자기가 직접 그려보고 그린 것이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온 걸 보면서 또 배우고 이런 과정을 하죠. 문화생 중에도 본인만 계신 게 아니라 약간 선배들도 있고, 그런데 뭐 선후배 관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좋은 편이었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요? 예. 굉장히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으셨어요. 왜냐면 그 미대 진학 실패하고서 만화 그리러 왔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욕망 덩어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화실에 있는 그 단계, 그러니까 뭐 뒤처리, 배경, 터치, 인물 마스크, 데생 이 단계를 너무 빨리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 너무 지독하게 이제 성취에 목말라가지고 생활하다가 선생님들이 화도를 치고 있는 걸 보고도 못 참고 가서 뒤집은 적이 있어요. 문화생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굳이 그럴 것까지 있었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문화생 때 제 후배들에게 뭔가 불만이 있으면 후배들을 데리고 나가서 막 술을 먹는 거죠.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나와서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니까 나를 제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려고 막 길 가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런 불필요한 삶을 좀 살았었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성격 못된 사람으로 이제 보여졌었고 당연히 기꺼이 그러거나 말거나 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데뷔를 멋있게 하셨는데 다시 문화생으로 돌아갔어요. 결코 멋있지 않았어요. 첫 데뷔 자체가 한 8번 정도 출판사에 가서 퇴짜를 맞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퇴짜 맞으면 안 된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여서 한 3개월 정도를 한 장을 거의 한 3일 이렇게 그릴 정도로 그림에 공을 들여서 출판사에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잡지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죠. 대단히 부족한 작품이고. 본인이 생각하셔도. 그래서 4회 연재하고 접었죠. 돌아가셨을 때 원래 화실로 돌아가셨어요? 조은학 선생님 화실, 리나자리라는 만화 그림 조은학 선생님 화실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책꽂이 위에 있는 만화 관련 책들은 싹 치우고 예. 이제 서점에 가서 최인호 선생님의 그 시나리오 전집 이 책들하고 그다음에 영화 시나리오 예. 책들 그다음에 그 스토리 작법 책들 예. 시나리오 작법 그 당시만 해도 만화 작법에 관한 만화 이야기에 대한 작법 책들은 없어서 예. 뭐 소설 쓰는 법 뭐 이런 예. 책들 다 갖다가 보고 그러니까 그전엔 그리는데 열심히 했다면 이제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셨던 거죠. 허영만 선생님이라는 게 굉장히 한국 만화계에서도 중요한 존재지만 윤태호 작가한테도 중요하신 분이죠.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살았던 동네가 굉장히 작고 가난한 동네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목욕탕도 없고 만화방도 없는 동네였는데 동네 무당까지는 못 가는 만신 할머니가 예.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동네 굴러다니는 만화책들을 가져다가 한 이 정도 되는 만화책을 갖다 놓고 장사를 하셨어요. 거기에 허영만 선생님 만화가 절반 이상이 있었어요. 예. 2가 다 빠져있는 예. 만화들이었지만 그걸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봤던 것 같고 이제 정식 만화방이 아니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예. 계속 똑같은 만화를 중학생 때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영만 선생님은 마치 저의 어떤 피 같은 존재 예. 그리고 조은학 선생님 저를 대생을 시켜줬던 조은학 선생님은 작가로서 제 근육을 만들어주신 분 예. 트레이닝을 열심히 시켜주신 분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리고 뭐 허영만 선생님이 왕년에